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에 약 3%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 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온 거 아니냐, 닷컴 버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자, 폭등할 때 시스코가 시가총액 1위를 넘나 봤습니다. 한번 1위를 했고, 자, MS를 제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을 찍고 1위 하고 다시 닷컴버블처럼 폭락의 길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자, 시스코 시스템즈가 그때 당시에 닷컴버블 때 라우터 장비가 있었습니다. 라우터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팔리다가, 자, 지금하고 장비가 비슷합니다. 엔비디아의 GPU 장비가 필요하듯이 어마어마하게 깔리고 있었는데, 자, 닷컴 버블이 꺼지다 보니까 이 라우터가 엄청나게 팔리들 않고 이렇게 소요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폭락을 하게 됐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직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불과하다. 그래서 그때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빠지는 그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또 일부 유튜브에서 자, 테슬라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또 액면 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폭락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가다가 안 좋은데,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영업 매출이 정체되고 오히려 매출이 감소되고 또 판매가 감소되고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이런 과정이 있음으로써 테슬라가 빠지게 된 것이지. 자, 엔비디아의 얘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자, 재후년 계속 영업이익이 아직도 상승한다. 매출도 상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그런 상황하고 틀리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삼성전자는 자,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SK하이닉스도 눌림목 왔을 때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자 지속 보유해라.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한미 반도체 역시 신규 매수보다는 눌림목 왔을 때 매수하고 보유자는 계속 간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AI 반도체라고 해서 섹터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독과점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TC본도 장비 납품을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지속 성장한다.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HBM3 이 장비를 하이닉스가 독과점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능한 하이닉스도 계속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 그리고 하이닉스 HBM E3를 조립하기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반도체에 TC본더 장비를 납품 받아야 된다. 납품해서 그걸 조립한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또 지속적으로 간다. 이런 구도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건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계속. 왜 그러냐? 엔비디아 가장 정점인 엔비디아가 지금 GPU 장비가 이제 시작입니다. 공급이 정점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시작. 굉장히 병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데. 그래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능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지속적으로 간다. 자,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에 해서 3%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계속 빠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 지금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 제가 항상 리밸런싱을 말씀하시는데요. 리밸런싱을 해서 종목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종목을 담아 놓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이렇게 엔비디아 담고 뭐 구글 담고 애플 담고 또 테슬라 담고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빅테크 담아 놓는데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비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전체 지분에 제가 항상 우리 투자할 때 5% 이내로 종목을 투자하라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종목을 담아야 할 퍼센티지가 5% 초과해서 10%지 또 15%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엔비디아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를 일부 이렇게 덜어내게 됩니다. 리밸런싱 하면서 덜어내고 또 다른 종목을 넣고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하기도 하고 또 수익이 난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수익 실현,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했다. 일부. 그래서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파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실적이 전망이 안 좋고 또 매출이 안 좋고 또 상승률이 떨어지고 상승이 자체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펀더멘탈이 안 좋은 겁니다. 펀더멘탈이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거고 지금은 저는 수익 실현했다. 일부 너무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 조절했다. 리밸런싱 했다. 비중 조절 일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시 조정이고 이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조정이 온다면은 저는 적극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삼성, 한미 반도체는 지속 매수해야 된다 하면은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엔비디아가 지금 HBM3 장비가 굉장히 병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PU 생산에 병목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SK 하이닉스의 HBM3 납품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병목이 거기서 부하가 일어나서 SK 하이닉스 거기서 부하가 일어나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꾸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게 HBM 장비를 납품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납품을 해야 굉장히 생산 시설의 캐파가 크기 때문에 그 병목이 해소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자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방식이 틀린다. HBM 쌓는 방식이 SK 하이닉스보다
좀 방식이 틀리지만 삼성전자 나름대로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퀄세 통과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통과한다. 곧 조만간, 저는 조만간 통과한다. 하반기 이내에, 하반기에 통과한다.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퀄세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삼성전자 날아갑니다. 굉장히 날아가고 또 하이닉스 약간 조정을 보이겠죠. 한미 반도체는 상관없습니다. 그때도. 자,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또 납품할 수도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은 모든 악재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악재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지금 온통 HBM, 우리가 지금 현재 HBM에 쏠려 있습니다. HBM, 엔비디아의 GPU 생산은 HBM에 쏠려 있는데요. 지금 HBM보다도 또 D램이 굉장히 좀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D램이. 그리고 지금 온디바이스 AI는 자, 핸드폰에 직접 탑재가 됩니다. HBM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HBM E3가 필요 없고, 이 데이터 센터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에 AI 반도체가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핸드폰에. 그래서 엔비디아를 거칠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핸드폰에 들어가고요. 애플도 온디바이스를 한다고 합니다. 애플 핸드폰에. 그러면은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D램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온통 지금 HBM, 3M 모든 그 시선이 집중돼서 삼성전자가 좀 두각을 못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D램, SSD, 또 낸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종목을.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 시점이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9월에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그때 68,000원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다가 연말에 다시 또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했는데요. 자, 이럴 때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누적으로 사가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누적으로 사가는 겁니다. 여러분께 추천할 때도. 그리고 MACD 차트를 또 여기 MACD를 나타냈는데요. MACD에서 저점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MACD가. 이렇게 상승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번 86,000원 급등했다가 다시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도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눌림목 줄 때 약간 매도를 했지만 다시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 최근에 또 이렇게 보시고요. 또 MACD도 자, 상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조 차트도 저도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안 넣고 여러분께 추천을 했는데 여러분께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조 차트 넣고 외국인 수급 넣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이 박스권 약간 돌파해서 8만에 머물고 있는데요. 박스권을 하락시는 적극 매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9만전자 간다. 그리고 더욱더 장기적으로는 10만전자 넘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가 가야만이 3,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매스컴이 유튜브에서 3,000포인트를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삼성전자 얘기는 안 씁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가야만이 3,0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고는 3,000포인트를 죽어도 못 갑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SK하이닉스 제 유튜브를 작년 9월, 10월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 방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눌림목마다 매수 추천해서 누적 매수를 해야 된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갖고 있었고요. 저는 엔비디아 차트를 계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 엔비디아를 미국 방송을 계속 여러분께 소개했고, 아침 방송을 미국의 엔비디아 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미국 방송을 꼭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을 봐야만이 우리 한국 시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사 눈꼬리 잡고 식으로 한국 시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선두주자입니다. 모든 세계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꺾였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꺾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엔비디아가 꺾였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3%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꺾일 때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진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눌림목이다. 빠질 때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만 이렇게 추천했던 이유도 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조 차트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눌림목일 때마다 제가 추천을 했었고요. 자, SK 하이닉스 전혀 걱정 없다. 저는 30만 원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차트는 한미 반도체 차트입니다. 제가 한미 반도체를 추천을 했습니다. 저도 9월 달에 한미 반도체 추천했었고요. 10월 달에 추천했었는데 추천해서 저도 샀었습니다. 샀지만 한미 반도체를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왜 매도를 했냐? 저는 다시 한미 반도체는 TC본도 경쟁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판단 미스했습니다. 그래서 놓쳤다가 다시 편입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으로 보고 다시 편입했는데요. 자, 한미 반도체도 지금은 독과점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엔비디아가 조정을 보이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한미 반도체도 적극 매수다. 눌림목 매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자, 우리 종합지수가 자, 3,000을 못 가고 2,800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2,800을 넘어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체감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3,000이 가도 수익을 크게 못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구독을 하신 구독자분들은 꾸준히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섹터별로 섹터별로 종목을 선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한 종목 두 종목에 몰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라. 분할 매수해서 저점에 분할 매수 장기 보유해라.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장기 보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종목별로 지분을 5% 이내로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 종목에 지분이 많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을 쫓아가다 보면은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손실을 나지 않으려고 손실을 방어하다 보면은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가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꾸준히 편입해서 큰 수익 이렇게 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